반갑습니다. 이용원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수시 모집 그러니까 수시 지원에 대해서 7회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고3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고2 학생까지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이제 제출하는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고1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가 되는 이제 상황이지만 어쨌든 내년까지도 이제 자기소개서는 계속 이제 유효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기소개서의 이제 그 역할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기 전에 중요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은 그 학생부죠. 예, 학교생활 기록부인데 그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거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이제 그 3학년 뭐 지금 현재 고3이라고 하면은 이제 3학년 1학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3학년 동안에 이제 그 학교 생활이 담긴 객관적인 이제 서류가 학생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부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학교 생활 기록부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학에다가 제출하는 것은 이제 2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이 그 2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 자기소개서에다가 이제 좀 녹여내는 게 이제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생이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언제 또 무엇을 얼마나 등의 이제 어떤 그런 사실적인 이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학교 생활 기록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그 학생이 어떤 그런 성장했던 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과와 비교과 활동이 담겨 있는 그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거는 자기라고 하는 건 이제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뭐 말로 소개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글로써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수시 지원을 할 때 뭐 블라인드로 이제 접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내가 글로 남겨서 내가 이제 그 고등학교 동안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도 했고 어떤 그런 나의 성장이라든지 어떤 가능성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여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좀 글로써 그 뭐 입학사정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대학교 관계자들한테 저를 이제 소개하는 글이 자기소개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거는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 또는 설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학생들이 그 가고자 하는 대학이라든지 그 어떤 희망학과에 그 분들한테 뭐 일종의 구애 편지를 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이렇게 이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고 활동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느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꼭 좀 저를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쓰는 것이 이제 자기소개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하나는 그 생기부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기부 자체 내에서의 뭐 자율활동이라든지 세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것들이 글자 수가 항상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창체 활동을 보더라도 뭐 자율활동은 500자, 그 다음에 뭐 동아리 활동도 500자, 뭐 진로 활동은 700자. 그러니까 글자 수가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내가 했던 그 내용들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상세하게 기록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생기부에 담겨져 있지 않은 내가 이제 어떤 활동을 했으면 그것이 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어떤 활동이라든지 과정을 했는지 또 그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런 이제 그 동기와 가정 등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활기록부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활동의 과정과 의미를 충분히 기록했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현재 올해 이제 고3부터는 그 자기소개서의 문항수와 글자 수가 이제 축소가 돼서 그 변화된 양식을 좀 다시 한번 또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기소개서가 이제 그 2024학년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때부터는 완전 폐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같은 경우도 뭐 고려대학이라든지 서강대, 부산대 같은, 아니면 또 뭐 교대 같은 경우 자소서를 아예 미리 폐지한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쓴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쓰게 되는데, 그 자기소개서를 쓴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지원하는 대학이 그 자기소개서가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미리 폐지가 됐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소개서의 이제 역할을 이제 또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과연 이제 그 자기소개서만 쓰면 무조건 합격이 되느냐? 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그 자기소개서는 그 어떤 학생부의 어떤 그런 그 보충, 예, 그런 보충 자료이고, 그 다음에 또 학생부 같은 경우가 교사의 입장에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한 거라고 하면은, 자기소개서는 그 지원자의 입장에서 그 학생부의 기록을 조금 설명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자기소개서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표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학생부의 내용과 그 다음에 또 자기소개서도 잘 쓰면 당연히 이제 그 합격률이 상당히 높겠죠. 근데 이제 그 좋은 경우에서도 그래도 또 그 자기소개서를 별로 이렇게 그 어떤 열정이라든지 본인의 그런 느꼈던 이제 그런 뭐 영향을 줬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학생부가 좀 좋아도 약간은 이제 좀 그 합격률에서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자, 그러면 그 자기소개서를 그 컨설팅 회사에서 첨삭을 많이 받는데 어떠냐? 예. 근데 이제 꼭 그 뭐 그 컨설팅 그 업체를 통해서 그 자기소개서를 컨설팅을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꼭 합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컨설팅과 합격의 상관관계는 아무래도 그냥 본인이 썼던 거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번 이제 그런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슨 그런 업체에서 보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여러 번 이제 그 다양하게 이제 첨삭 지도를 해봤기 때문에 학생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좀 캐치해서 그런 것을 이제 좀 보충해주는 역할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뭐 글짓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 생활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좀 더 깊이 있게 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만의 장점을 쓰라고 하는데, 나만의 장점이 솔직히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뭐 봉사활동도 했고, 동아리 활동도 했고, 뭐 진로 활동, 그 다음에 뭐 교과 활동에서의 뭐 수행평가 활동,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막상 이제 그 학생들과 이제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걸 했나요? 이제 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어느 정도는 약간 조금 그 기록을 하면서 그런 이제 활동들을 이제 조금 적어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한 걸로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마무리를 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말이 그렇지 뭐 지금 3학년 올라와서 1학년 때 했던 것들, 뭐 2학년 때 했던 것들을 뭐 기억을 다시 이제 끄집어낸다. 예, 솔직히 쉽지는 않죠. 예,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인데 1년, 2년이 지난 그런 기억까지도 끄집어낸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항상 어떤 그런 기록들을 조그맣게 이제 조금 남겨둔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우리가 그 자기소개서 쓸 때 많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를 우선 객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나는 무조건 잘하는 친구야, 내가 최고야, 그게 아니라, 자, 그럼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었지, 내가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챙겼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화시켜서 다시 한번 이제 본인을 이제 좀 되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뭐 부모님과 이제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 너 이거 잘하잖아, 너 이거 그때 힘들었을 때 어떻게 이제 그걸 해결했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좀 자연스럽게 장점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학하려고 하는 그 대학에서 보면은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느 정도의 어떤 뭐 인재상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자기소개서 쓰는 요령,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기준을 좀 살펴서 좀 자기소개서를 쓴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나만의 장점을
부각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소서의 어떤 그런 공통 문항을 이제 좀 대조를 하다 보면, 작년도까지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개요 공통 양식, 요거 1번, 2번, 3번은 어느 대학을 지원할 때는 무조건 다 써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라고 하는 자율문항은 대학마다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요 1번, 2번, 그러니까 1번 전년도에는 학습과 교내 활동을 따로따로 두고 이제 뭐 1000자, 1500자, 그래서 이제 토탈로 2500자를 작성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했던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한꺼번에 묶어서 총 이제 1500자 이내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1500자라고 해서 글자 수가 무조건 1500자가 아니라 띄어쓰기라든지 아니면 뭐 빈칸을 이제 그러니까 띄어쓰기라든지 줄바꿈, 이런 것들도 글자 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글자 수는 1500자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글자 수는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도 학생의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그런 가치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나눔, 배려, 협력, 이제 이런 것을 올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이제 이런 경험에 대해서 이제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중요한 거는 1번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뭐 중학교 때든 뭐든 그런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그 기간에 얼마만큼 더 이제 열심히 했느냐. 그런 이제 그 기간에 맞춰서 이제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 3번 같은 경우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대학별로 조건을 이제 주는 대학들도 있고 주지 않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살펴봐서 1번, 2번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1번, 2번, 3번을 모두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년도의 글자 수에 비해서 올해 글자 수가 상당히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으로 했을 때는 1000자, 1500자, 1000자니까는 한 3500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500자하고 800자, 그러니까 이제 2300자로 상당히 이제 좀 글자 수가 많이 줄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글자 수가 많아도 학생이 이제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막상 이제 좀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서 이제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좀 글자 수를 줄였는데요. 근데 또 막상 또 글자 수를 줄여도 막상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좀 뭔가 쓰려고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이제 좀 글자 수에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글자 수를 늘려도 힘든 거고 글자 수를 줄여도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이제 좀 부담으로 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언제 쓰는 게 좋냐, 이제 그렇게 좀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고2라고 이제 치면 이제 고2 학생들이 이제 요번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고3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겨울방학 때 학생들도 이제 고3이라는 어떤 새로운 각오로 엄청나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있을 뭐 수시나 정시에 대한 어떤 준비를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하려고 겨울방학 1월달, 2월달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죠. 그러고 나서 이제 3월달에 이제 신학기가 되면 또 3월달부터 갑자기 이제 또 모의고사가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3월달에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또 4월달에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또 4월 말쯤에 중간고사, 그리고 또 6월에 평가원 모의고사, 그 다음에 뭐 기말고사를 보고 7월에 인천시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바로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서 그리고 또 9월달에 평가원 모의고사, 10월에 서울시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의고사들이 상당히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1학기 내신도 꼭 잘 챙기고,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 치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서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자라고 하는데, 말이 그렇지 우리가 이제 썼을 때는 뭐 그건 뭐 1번 1500자 그거 뭐 어려워, 뭐 2번 800자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라고 이제 생각들은 많이 하지만,
막상 또 이제 이걸 쓰려고 하다 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고민을 합니다. 아, 도대체 주제를 어떤 걸 잡아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쓸까?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쓰기 시작을 해도 막상 본인이 쓴다라고 했지만 또 쓴 거를 또 읽어보면은 왠지 모르게 또 2%또 부족한 느낌이 들고, 그것도 수정을 하고, 근데 또 수정을 해도 또 부족한,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거의 이제 그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하는 그 마지막 날 전까지 그 자기소개서를 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여름방학을 아예 그냥 그 자기소개서만 쓰다가 그냥 시간이 다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여름방학이 솔직히 좀 중요한데, 그때 이제 뭐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다른 것들도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자기소개서까지 이제 같이 껴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학생들이 애를 먹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그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월 달 열심히 공부했고, 3월 달 이제 모의고사도 보고, 4월 달 이제 모의고사 보고, 중간고사 보고 난 후면 학생들이 한번 이제 그 본인을 이제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야, 과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약간 좀 그 5월 달쯤에 약간 좀 그 자기소개서를 다시 좀 쓰는 게,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게 제일 좀 필요하죠. 그러다가 한번 써놓고 뭐 한 3주 있다가 한번 좀 다시 보고 좀 수정하고, 또 1, 2주 있다가 또 보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 뭐 여름방학 되기 전에 웬만큼 이제 자기소개서를 완결을 하고 여름방학 때 수능 준비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5월 달에 조금 이제 미리미리 좀 써두는 게 좀 중요한 부분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올해 이제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자기소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항이 개선이 돼가지고 이제 올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이제 키워드는 이제 간소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좀 많이 좀 줄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 문항의 이제 키워드는 그 1번 문항은 이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그 다음에 2번은 타인의 공동체와 이제 그거를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이제 그리고 이제 3번은 이제 뭐 또 다른 이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자소서의 목적은 학생의 어떤 뭐 교과와 비교과, 인성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그 자소서의 목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종과 그 다음에 비교과 전형의 어떤 공식을 깨려 한다. 이제 요거는 뭐냐면 그 어떤 그 회의 등 입사관의 입을 통해서 보면은 학종에서도 그 꼭 무조건 뭐 비교과도 중요하지만 교과의 중요성도 많이 언급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교과는 단순히 어떤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지원학과의 전공과 그 다음에 또 그런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학업적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교과도 이제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원자의 학업 역량을 1번 문항을 통해서 가늠해 보는 것이 1번 문항의 뭐 학습 경험의 핵심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올해, 그러니까 전년도와 올해, 그 다음에 내년도 이제 자소서에 좀 변화되는 내용. 그러니까 자소서에서 어떤 것을 물어보느냐, 그 어떤 그 키워드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느냐. 그러면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자기소개서 쓸 때, 약간 좀 뭐 여러 가지 좀 그 학생들이 그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던 학생들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학생이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을 잘 뭐 학습 뭐 경험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그 자기소개서 쓸 때 보면 학습 경험을 주로 그 성적 뭐 3등급이었는데 1등급이었다. 뭐 85점이었는데 90점 맞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쓰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성적 향상이라든지 나만의 어떤 공부법, 오답노트 이제 이런 것 같은 이제 이야기가 좀 너무 이제 많아지는 것이 약간 이제 좀 학생이 약간 좀 질문 내용을 좀 잘 이해를 못한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학생이 이제 그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그 입학사정관이라는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에 어떤 그런 그 내용 수준에 대한 변별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그런 자신의 내용을 피력했을 때 입사관이
아, 그래. 이 학생이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이제 그 학생의 어떤 상이 그려지는 거죠. 그랬을 때 충분히 이제 그 입사관들이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그 학생들마다의 어떤 그런 수준에 따라서 변별이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또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라고 해도 그 언급할 만한 어떤 그런 학습 경험 자체가 없는 경우는 또 문제가 되죠. 그랬을 때는 과연 이제 이게 학생의 문제인지 학교의 문제인지, 예, 그런 이제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학교에서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발현하지 못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그 학생의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학교가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뭐 지적 요구를 크게 이제 자극시키지 못해서 학생들이 어떤 그런 그 학습 경험에 대한 것들이 미진하다. 그러면 약간 조금 학교에 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습 경험에 대한 이제 그 비교 내용을 보면 잠깐 좀 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 있죠. 뭐 노력한 것에 비해서 좋지 않았던 첫 성적표를 보고 이제 이렇게 그 쓰는 내용들 괜찮은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정약용의 뭐 견야탄을 배우기 전에 시를 그저 교과서의 일부로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쓴 내용들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좀 차분히 한번 좀 읽어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또 학생들이나 이제 학부모들이라든지 그 우리 아이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 보면 뭐 전년도나 뭐 전전년도 그 위에 선배들이 썼던 그러니까 그 합격 수기에 나오는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들을 많이 이제 그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다 보면은 너무 그 좋은 자기소개서처럼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 떠올려서 이제 그 구성에 맞춰가지고 뭔가 조금 그 우리 아이도 아니면 학생들도 자기소개서 쓰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런 어떤 뭐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용을 많이 해왔다든지 아니면 이제 같은 문장들이 여러 번 이제 연결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자기소개서의 어떤 그런 그 봤을 때 그 자기소개서를 뭐 카피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유사도 검사에서 좋은 결과를 나올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자소서 이제 그 문항별로 봤을 때 그 1번의 그 학습 경험,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는 당연히 학습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평가는 학습 학업 역량이고, 그 다음에 그 학생부와 연계되는 부분들은 그 교과 학습 발달 사항,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수상 경력, 독서 활동 이런 부분들이 그 학습 경험에 이제 좀 그 연계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과연 어떻게 써야 되느냐? 뭐 이제 내가 했던 그러니까 그 어떤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 그 스스로 어떤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했던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대학에서 좀 좋아하는 이제 그 단어가 이 지적 호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배운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 뭔가를 조금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욕구,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지적 호기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습에 대한 열정과 적극성,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는 게 제일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업 과정 중에서 자신이 가장 그 집중해봤던 이제 문제의식을 좀 써보거나, 그 다음에 그 교과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 속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했던 과정. 뭐 예를 들어서 뭐 문학 시간에 뭐 정철의 관동별곡을 배웠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그 관동별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정철이 썼던 뭐 삼미인곡이라든지 송미인곡, 이제 그걸 통해서 정철의 어떤 문학 작품 세계라든지 그 사람이 이제 그 쓰려고 했던 그 의도가 무언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그 보면서 지적 호기심을 넓혀가면서 궁금증을 좀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1번에 그 교내 활동이 있는데요. 그 교내 활동은 핵심 키워드는 이제 교내 활동이고, 그 다음에 주요 평가 요소는 그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뭐 발전 가능성, 사회 역량,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연계 항목은 그 학생부 내에 있는 모든 항목이 그 교내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던 활동이나, 그 다음에 내가 적성을 발견하고
성장시켰던 교육 활동을 생각해 보면서 좀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려고 억지로 이제 뭐 여러 활동을 이제 연결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에 집중해서 자신의 장점. 그러니까 뭐 학생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어떤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막 손가락을 세어보면 뭐 한 8, 9가지 이제 활동들이 있어요. 근데 다 쓰고 싶어요. 근데 이제 결국 뭐냐면은 그걸 이제 다 쓰게 되면은 그냥 우선은 나열식만 되지 그 하나하나에 그 숨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내가 이걸 통해서 그 성장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글자 수라는 게 일본 문항 같은 경우는 1500자에서 그 어떤 학습과 교내 활동이 모두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좀 상당히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쓰기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생활기록부에는 내가 이제 했던 활동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뭔가 조금 더 그 자신에 대해서 그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발췌해서 쓰는 게 제일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표 활동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은 활동을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 동아리라도 그러니까 항상 그 차별화를 두면 되는 거죠. 똑같은 어떤 실험을 했던 똑같은 보고서를 냈더라도 내가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든지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해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그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학생의 어떤 뭐 인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건데, 핵심 키워드는 그 어떤 뭐 타인, 공동체, 그 다음에 노력했던 경험, 배운 점, 그리고 이제 좀 주요 항목은 사회 역량이나 아니면 이제 공동체 내의 관계 역량, 그 다음에 자율활동이나 행특,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계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그 2번 같은 경우는 자율활동에서의 어떤 뭐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체육대회, 그다음 뭐 봉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연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통해서 그 선생님이 이제 학생을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어떤 그 학생의 어떤 뭐 인성이라든지 이제 어떤 뭐 매너, 예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2번에 대해서 이제 쓸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번 같은 경우는 그 단순히 이제 착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과 그다음에 협동하는 이제 학습 능력, 그다음에 또 갈등 관리, 그 의사소통 능력 등 공동체 안에서 그 자신을 좀 성장을 시켰던 경험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번 같은 경우는 뭐 쓸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뭐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제 그 성장해 왔고 앞으로 이제 또 그 대학에 가서도 충분히 그 이상에 대한 그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좀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은 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이라고 쓰는 거는, 그리고 또 이제 자기소개서는 쓰기는 이제 본인이 썼지만 막상 이제 그거를 보는 사람은 제3자죠. 그럼 이제 제3자는 뭔가 이제 내가 이제 썼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 부족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뭐 어떤 뭐 실험을 했어, 뭐 좋은 뭐 수상을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분명히 본인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떻게 이제 수상을 했는지는 본인은 알지만 그거를 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뭐 경험이라든지 뭐 사례, 그런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자신의 그 느꼈던 그 솔직한 생각을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이제 자율문항,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뭐 지원 동기라든지 뭐 진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지원 동기나 아니면 뭐 진로 계획,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그 뭐 대학 졸업 후라든지 이제 그런 계획들을 많이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그 평가 요소는 그 전공 적합성 아니면 이제 발전 가능성이 이제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연계 항목으로는 주로 이제 진로 활동이나 그 교과 세특을 위주로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지원 동기라든지 진로 계획을 이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하는 전공에 대한 관심, 아무래도 중요하죠. 내가 어떤 과를 가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다? 그거는 뭐 말이 될 수가 없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해 정도, 내가 얼마만큼 가고자 하는 뭐 기계공학이라면 기계공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영이면 경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또 수학했던 노력,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이제 대학에 가서도 충분히 이제 그거를 극복하고 이제 열심히 더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열정,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대학에 가서 그 이상에 대한 어떤 그런 공부라든지 어떤 뭐 진로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탐색하고 싶다라는 식의 어떤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은 단순한 나열식보다는 활동이라든지 경험을 통해서 자신과의 어떤 느낌, 변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 겪었던 것들을 얼마만큼 이제 좀 슬기롭게 잘 극복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경험 1번 문항에 이제 좀 잘못된 사례를 한번 좀 보게 되면, 요거를 보면은 주로 이제 뭐 성적 향상이라든지 뭐 3등급에서 뭐 1등급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다고 뭐 못 썼다라고는 하진 않지만 그 1번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이제 조금 약간 좀 왜곡시켰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교내 활동을 이제 좀, 요거는 이제 좀 잘된 내용을 이제 좀 참고를 하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원어민처럼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고 싶다는 이제 욕심이 생겨서, 뭐 연설, 유명 인사들의 연설을 반복해서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 이제 뭐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이 언어의 수준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 교내 포럼 한마당에 출전도 했고, 각종 연설과 팝송 랩 가사들을 통해서 활용도 했고, 뭐 발표를 하기 위해서 긴장은 됐지만, 이제 뭐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 이제 이끌어 나갔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걸 마치면서 어떤 선생님께서의 내용과 칭찬,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셨다.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칭찬을 해주셨습니다라고 끝내는 게 좋지, 거기에서 이제 또 한마디 더 한다 그래서 역시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약간의 또 표절로 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끝내주는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글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괜히 군더더기 말 같은 거는 빼버리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담는 것이 좀 중요하죠. 그리고 뭐 타인과 공동체의 예시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이제 쭉 읽어보시면서 이런 식의 어떤 구성이나 이제 이렇게 내용을 좀 한번 잡으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성에 관련돼서 이제 참고 자료를 보면요, 대학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는 것들을 이제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어떤 뭐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 및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 가이드북 또는 또 학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과를 가려면 도대체 그 학과에 똑같은 경영학과라고 해도 이 대학과 저 대학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듯이 그런 어떤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의 뭐 학부나 과 요거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든지 어떤 뭐 교육과정이나 진출 분야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수시 모집 요강에 어떤 그런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모집 요강도 참고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의 모집 요강 속에 웬만한 이제 그런 수시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답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내가 그 대학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요강 정도는 충분히 이제 좀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수시에 대한 이제 컨설팅을 받으면서도 그 대학에 대한 어떤 요강도 전혀 보지도 않고, 그냥 저는 그냥 점수가 요 정도 되니까는 요 대학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또 막상 그 학생이 했던 내용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랑 봤을 때 적합하지 않은 이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과 전형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학종을 쓰는 학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내가 이제 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은 어느 정도는 좀 탐독을 하고 그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ROL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게 있으니까, 예, 그것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또 대학 자체 내에서 제작한 뭐 자기소개서 가이드북.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대학 자체 내에서는 뭐 어떤 뭐 학생부 종합 전형 뭐 가이드북이라든지 뭐 자소서 가이드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모집 요강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제 써라라고 충분히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를 한다라고 하면 좀 좋은 그 자기소개서를, 예,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024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고1부터는 완전 이제 그 자기소개서가 이제 완전 폐지가 된다라고 하지만, 올해부터도 이제 좀 폐지가 되는 학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대학들이 뭐 보면 이제 뭐 가톨릭 간동대학이라든지 뭐 강릉 원주대부터 시작해서 뭐 한양대, 협성대, 호소대 등 상당히 이제 많은 대학들이 먼저 그 자기소개서를 그 제출을 이제 받지를 않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예, 요 대학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이제 제출하는 대학들을 보면, 아까도 봤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크게 항목이 1번, 2번 이제 대교육 공통 양식과 그 3번 이제 그 대학교 자율 문항이 있는데, 이게 무조건 다 1, 2, 3번을 써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번, 2번에 대한 이제 공통 문항만 작성하는 대학들은 무슨 뭐 가톨릭 대학, 강남대, 건국대 뭐 이제 이런 대학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자율 항목을 이제 제출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유독 서울대만큼은 이제 다른 이제 대학들처럼 뭐 지원 동기라든지 학업, 진로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3년 동안 이제 최근에 읽었던 책 그 2권을 이제 그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3번 문항에.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의 어떤 그런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지적 탐구를 보기 위해서 그 자율문항을 이제 좀 책으로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대학들은 주로 이제 뭐 이런 지원 동기나 학업, 진로, 그 다음에 뭐 장래 희망, 뭐 노력 과정, 그 다음에 또 간혹 몇몇 대학들 같은 경우는 본인에 대한 어떤 자율로 이제 기술을 하라는 대학들도 있고, 학생부에 기재된 것 중에서 우수성을 이제 강조하는 것들을 이제 좀 쓰라고 하는 대학들이 있지만, 거의 기본적으로 거의 지원 동기와 뭐 학업이라든지 진로 탐색에 그런 대한 내용들이 이제 그 3번에 이제 주로 이루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기소개서를 이제 쓸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어떤 그런 생활 기록부를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 자기소개서 쓸 기록들을 빠뜨리지 않게 생기부를 이제 여러 번 이제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 그래, 내가 이 부분을 했을 때는 상당히 조금 힘들었지만 잘 극복을 했지.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표시도 하고, 이제 뭐 별표를 친다든지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 자기소개서를 이제 쓸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봤을 때 뭐 어떤 수상 경력에서 내가 이제 이런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했던 흔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창체 활동에서의 뭐 자율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진로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제 그런 그 뭐 교내 활동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뭐 기억에 남는 뭐 봉사 활동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주로 이제 뭐 2번 항목에다가 많이 쓰는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서도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이런 그 세특 부분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갖고 하나를 끄집어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동기라든지 과정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쓰는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서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제 어떤 나의 진로라든지 아니면 활동이라든지 학업 역량에 대해서 늘렸는지,
예, 그리고 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그 1년 과정을 마치고 이제 써주는 이제 그 항목인데요. 요걸 보시면은 그 독서 활동까지는요, 우리가 이제 그 내년에 이제 지금 3학년이 된다라고 쳤을 때는 그 3학년 1학기가 끝나면은 이제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독서 활동까지는 3학년 1학기에 그 전 과정들이 다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그 2학년까지가 끝입니다. 요거는 이제 1년 단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는 3학년 1학기를 마친 다음에 쓰는 거라서 그 반학기에 대한 내용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3학년 1학기까지의 이제 내용들을 이제 다 이제 집어넣는 거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1학년 2학기에 대한 내용만 이제 대학으로 이제 넘어간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포인트는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냐?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쓰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좀 자신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반성문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고 좌절을 했고,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이제 뭐 노력했고, 이제 이런 약간 좀 그 자기소개서에서도 그 자기를 소개하는데 너무 이제 반성문 형태로 쓰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제 했던 활동들이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다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했고라는 이제 그냥 나열식으로만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랬을 때는 결국은 그 대학에서는 그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를 이제 그 꼼꼼히 이제 읽어보고 해당해서 원하는 그 질문을 잘 고려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제 어떤 그런 내용을 썼다라고 하는 건 이 학생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 학생이 어떤 힘든 과정을 겪고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을 성공을 했고 그만큼의 어떤 그런 역량을 발휘했다라는 뭔가 이제 조금 그런 그 학생에 대한 상이 그려져야지 이게 좋은 자기소개서인데,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제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를 좀 이제 명심을 해서 그 자기소개서에다가 작성을 하는 게 제일 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활동에 대한 어떤 뭐 계기, 역할, 과정, 결과, 그다음 또 중요한 배우고 느낀 점에 이런 것들을 잘 좀 정리.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지금 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해두면 내년에 그 3학년이 됐을 때 자기소개서 쓸 때 충분히 좀 수월하게 다른 학생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보면은 뭐 어떤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해가지고 크게 어떤 뭐 내가 활동했던 계기라든지 그 당시 어떤 상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맡았던 역할과 과제나 이제 과업을 이제 정리를 하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제 활동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 놓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활동의 그 결과와 그거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정리하는, 예, 이렇게 이제 그 순서대로 나가는 것이 아마 좀 그 자기소개서 쓸 때 유연하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마 그려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원칙을 보면 아까 이제 말씀했던 그 스타 기법이라고 하는데, 뭐 상황, 뭐 동아리 봉사 활동에서 아니면 이제 뭐 동아리 부대표로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제나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면접을 거쳐 일정 인원을 뽑았던 것이 뭐 문제가 되어 이제 어떤 그런 그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면접자 유지에 찬성 반대하는 사람의 뭐 갈등이 있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행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방법론이 뭐 동아리 대표로서 이제 뭐 이렇게 그 했던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의견을 받고 이제 뭐 의견을 또 제시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그래서 이제 논의 끝에 의견도 일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모두가 결정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예,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스타 기법을 통해서 작성을 하는 게 상당히 조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어떤 계기로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근데 또 그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내가 맡은 역할은 뭐였고 그다음에 그 조직과 그 활동의 문제점 어떤 그런 고민도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혼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뭐 어떤 뭐 모둠 형태로 이제 같이 이제 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의 어떤 그런 뭐 의견 충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갈등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이제 해결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해결했더니 나는 이제 무엇을 배웠고 내가 얼마만큼 이제 이걸 통해서 그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또 내가 그 주위에는 그 어떤 영향을 이제 미쳤는지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돼서 내가 대학을 가서도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학생이다 이제 라는 식으로 이제 쓰는 게 좀 제일 좋죠. 그리고 그 3번 문항의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학마다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번 문학은 그 지원하는 대학의 좀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좀 파악을 해서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그 문항별로 이제 각각의 그 간단한 개요를 작성을 해보고 활동은 가능한 좀 겹치지 않게 좀 쓰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번의 이제 자율 문항을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원 동기나 준비 과정, 뭐 학업 계획, 진로 계획, 뭐 기타로 나눴을 때 서울대는 이제 그 읽었던 책 뭐 2권을 선정해서 쓰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나 준비 과정, 뭐 성균관 대학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학생부 기재 내용 중 지원자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이제 뭐 기술하라. 이제 그런 이제 그 대학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립대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 그러니까 지원 동기와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시립대 같은 경우는 그 학부나 과의 인재상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그 뭐 기계공학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경영학과는 이제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인재상들이 이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좀 그 작성을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건대 같은 경우는 아예 3번 문항이 없고 1번, 2번만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숭실대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와 그 다음에 또 앞으로의 학업 계획과 그 다음에 또 진로 계획 이렇게 이제 한 또 세 가지를 이제 좀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세대 같은 경우는 그 학업 계획과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기술을 해라.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 앞에 나와 있는 지원 동기라는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뭐 그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아예 3번이 없는 경우는요, 가급적이면은 좀 1번의 그 마지막에다가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내가 어떤 이유로 이제 내가 어떤 그런 대학교의 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 지원을 계기로 해서 충분히 어떤 그런 나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뭐 학생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좀 지원 동기도 약간 좀 써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한 것은 그 학과에 대한 열정이죠. 그러니까 그런 뭐 모든 거에 대한, 그러니까 뭐 학과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열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이제 그 좋은 자기소개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그 스토리, 그러니까 쭉 내가 이제 나만의 어떤 그런 내용이 담긴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글자 수가 이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뭐 띄어쓰기 포함해서 뭐 1500자 이내, 뭐 800자 이내 이제 이렇게 글자 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 보면 처음부터 막 그 글자 수가 이제 1500자니까 그 1500자나 800자에 맞추려고 너무 이제 그 신경을 많이 쓰는데, 처음에 쓸 때는 솔직히 모든 것들을 조금 다 이제 한번 그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줄이면 되지, 처음부터 그 뭐 말 그대로 내가 어떤 그 활동들을 작가도 아니고 어떤 뭐 그런 내용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쓰고 싶은 말은 다 쓰고 그
그 다음에 나중에, 왜냐면 그렇게 글자 수가 많다라는 거는 또 군더더기 이제 그 내용들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걷어내면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뭐 1500자라든지 800자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어떤 학생은 보면은 1500자가 좀 적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지만 또 다른 학생은 1500자 왜 이렇게 또 글자 수가 많냐, 도대체 쓸 게 뭐가 있는데 이제 뭐 그래가지고 또 그 1500자도 못 채우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제 많이 쓴 거는 이제 분명히 이제 그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이제 어떤 그런 거를 맞출 수는 있지만, 글자 수가 이제 그 적은 학생들 1500자인데 뭐 800자만 이제 못 쓰고 이제 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내용을 늘린다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 마찬가지지만은 그 처음에 썼을 때 초본이 완성이 될 수 있는 확률은 0%죠. 예, 그 뭐 아무리 이제 내가 뭐 3학년 동안 이제 뭐 열심히 활동을 했다라고 해도 그 모든 부분들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들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완벽하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초반에 이제 완성이 됐을 확률은 0%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또 다시 써야 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솔직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대신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수정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냥 수정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 초본으로 썼던 원고를 또 다시 싹 지워버리고 새롭게 쓰고, 그 다음에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싹 지우고 새롭게 쓰지는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정하기 이전에 자소서도 어느 정도는 그 파일로 형태로 만들어서 뭐 자소서 1, 뭐 2, 3 이제 이런 식으로 매겨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좀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다 보면은 또 내가 맨 처음에 썼던 내용들 중에서 좀 표현력이 좋았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은 조금 남겨두고 다시 쓸 때는 좀 다시 쓰고, 그래서 이제 그 수정하기 이전의 자소서를 모두 이제 없애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잘 쓴 이제 자기소개서라는 건 그 어떤 에피소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된 표현이 있어야 되고, 솔직 간결하고, 그 다음에 학습 동기와 목표가 구체화가 되고 일관성이 있으면서 유기적인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뭐 대학이라든지 지원학과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소개서가 잘 쓴 이제 자기소개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못 쓴 거는 너무 이제 그냥 현란한 미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위인들의 어떤 그런 그 좋은 이야기라든지 뭐 속담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부분들, 구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3자적 시각에서 작성이 등, 우리가 보면은 간혹 이제 어떤 데는요, 그 학생이 이제 막 자기소개서를 너무 쓰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그래도 너는 좀 자기소개서라든지 좀 그런 거 써서 학종으로 가야 돼. 근데 뭐 학생은 됐어, 나 이제 뭐 별로 쓰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거에 지쳐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리 이제 우리 애가 뭘 했고 했다 그래도 정작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약간 좀 그 내용을 보다 보면은 아니 왜 학생이 쓴 것 같은데 왜 딴 사람이 어떤 쓴 것처럼 보이지, 이제 그런 자기소개서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대학에서도 이제 그런 걸 보면 그 입사관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다 캐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부모님이 써줬다든지 뭐 형제 자매가 썼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뭐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뭐 그 대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써줬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하고자 하는 의지가 불명확, 그 어떤 그런 뭐 열정이라든지 뚜렷한 의지가 없다. 아무리 이제 좋은 자기소개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거 없이 그냥 내가 잘났다, 내가 제일이야, 뭐 내가 최고야, 이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오타라든지 아니면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불성실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쓰게 되면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뭐 그 글자 수라든지 아니면 맞춤법, 띄어쓰기, 철자 이제 또 그런 거를 또 그 돌리는 이제 그런 사이트의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넣어서 한번 이제 싹 그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수시 지원할 때 그 온라인으로 이제 접수를 하는 게 예,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재상을 이제 쓴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좀 두 갈식으로 이제 좀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저는 뭐 친환경 에너지로 구동되는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놓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어떻게 열심히 해서 꼭 대학에서 이제 뭐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본 것처럼 선언을 미리 이제 선언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 강점 중에서 남들보다 창의성이 매우 뛰어나다. 뭐 제일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성실하다. 이런 식으로 먼저 이제 그런 선언을 하는 거는 좀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뭐 서울 시립대라든지 이제 그런 대학들이 그 어떤 학과별의 이제 인재상을 이제 말씀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런 거에 맞게끔 이제 그 어떤 그 과를 지원할 때 그 자기소개서에 그런 인재상에 부합되는 거를 써라.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저번 시간인가 이제 저저번 시간에도 이제 봤던 것처럼 우리 애가 만약에 화학공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화학공학을 가려면 문제 해결력과 적극성, 끈기가 있다. 이제 그럼 요런 핵심어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다가 쓰거나 그러면서 어떤 뭐 기초과학 및 수학에 대한 그 지식.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이제 열심히 했고, 이제 그런 그 내가 좀 풍부하게 어떤 그런 지적 호기심을 갖고 이제 해왔던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공학적 응용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을 갖고 이제 그런 어떤 뭐 실험이라든지 그런 거를 임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자기소개에다가 쓰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어국문과라든지 뭐 경제학과, 사회학과. 그래서 이제 뭐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나의 어떤 논리력이라든지 분석력, 이제 어떤 뭐 창의성, 뭐 또 이걸 할 수 있는 능력, 뭐 윤리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는 게 좀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반성적인 태도와 자아 성찰. 그렇다고 너무 이제 반성적인 건 좀 너무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분석 및 해결 능력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그 끈기, 인내, 협력. 그 다음에 창의성, 자기주도성.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내고. 그 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넌지시에 좀 드러내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이런 이제 서술을 하는 것들은 조금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패 끝에 새로운 시도를 하여 성공했는데 여러분의 실패 끝에 새로운 시도를 했다. 이거는 본인은 알지만 그 막상 이거를 보는 사람은 그래 도대체 뭘 어떻게 여러 번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좀 새로운 시도를 해서 성공했는지 솔직히 이걸 알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그냥 서술을 해버리면은 이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학생이 어떤 상도 그려지지가 않고 도대체 이제 뭘 했는지 이제 궁금증만 자아낼 뿐이지 결코 이제 좋은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뭐 축제도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에피소드라든지 내용이 있어서 성황리에 이제 뭐 공연을 마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본인이 쓴 글을 읽는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제3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제3자의 머릿속에서 그 학생의 어떤 그런 이미지, 상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게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적이라든지 뭐 발표, 이제 뭐 결과,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서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대학교 자율문항은 뭐 1번, 2번의 어떤 그런 문항에 대해서 인재상을 좀 보충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학업계획과 향후 진로, 뭐 지원 동기, 이제 아까 이제 본 것처럼 그 역경을 극복했던 사례, 그 다음에 왜 이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꼭 나를 선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유를 좀 이제 그 명확하게 써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여기서도 이제 뭐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거 썼을 때도 조금 이제 그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그 경영학과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꼭 무조건 경영학과로 가서 되는 게 아니라 뭐 가서 내가 이제 뭐 CEO가 되고 싶은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런 뭐 CPA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시험을 봐가지고 뭐 회계사가 되고 싶은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마케팅 쪽으로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어떤 그런 그 직무와 연결된 이제 인재상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CEO로서 필요한 뭐 리더십을 키우는 아니면 뭐 CEO로서 필요한 조직 관리 능력을 키우는 아니면 뭐 회계사로서 필요한 정직을 키우는 뭐 회계사로서 필요한 뭐 책임감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직무와 연결된 인재상을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경영을 간다 그래서 뭐 경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경영 내에서도 어떤 그런 내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 어떤 뭐 진로 계획이라든지 직무와 관련된 그 인재상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 같은 경우들도 이제 이렇게 너무 이제 어떤 뭐 그런 그 영어 공부라고 이제 강조가 된다는 게 아니라 뭐 약간 좀 무슨 제외국어라든지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좀 학생들이 이제 또 막 그 학업 계획이라든지 진로 계획하면은 그 대학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과에 대한 그 커리큘럼을 베끼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1학년 때는 뭐 경제언론과 뭐 이제 공부를 하고 2학년 때는 뭘 하고 3학년 이런 거는 결코 좋은 그 자기소개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이제 그 자율문항에서는 책을 이제 선정하는 이유는 그 학생들이 왜 책을 선정을 했고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공부를 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예시들을 보면은 뭐 이제 뭐 학문의 즐거움은 이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뭐 진짜 도움을 주는 것은 천재성이 아닌 끈기라는 것을 뭐 깨달았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읽었고 그걸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얼마만큼 내가 배우고 느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쓰는 것이 좋은 이제 그 서울대 그 뭐 책을 쓸 때 그러니까 3번의 이제 자율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자기소개서의 어떤 유사도 검증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UA라든지 이제 그런 데 가면은 이제 우리가 또 그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사를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쪽에다가 이제 좀 넣어보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그 검색을 했을 때 뭐 그 유사도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자기소개서 이제 그 유사도 검사를 한번 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게 되면 어떤 소명 절차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너무 이제 보니까 뭐 이제 어떤 뭐 표절이라든지 어떤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뭐 이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유선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이나 학교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교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현장 실사를 한다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게 본인이 쓴 게 맞는지 아닌지 요거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쓴 게 맞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그런 서류 결과에 이제 추가를 시키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어떤 그 학생을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이제 쓸 때, 주의할 점. 그러니까 뭐 부모의 아니면 친인척의 사회나 어떤 그런 경제적 지위를, 내세우지 말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뭐 기계공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어릴 적부터 시스템 엔지니어신 아버지의 전공 서적에 둘러싸여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쓰는 게 아니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뭐 쭉 여러 문구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학종 실태 조사 후속 그 특정 감사 결과를 봤을 때 어떠한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을 쓰더라도 반드시 뭐 불합격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 내용들 보면요. 뭐 지역 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어머니를 통해라고 기재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를 한 반면에, 아버님이 버스 운전을 하시고 어머님은 지역 뭐
센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기재한 경우는 또 문제 없음으로 또 처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급적이면은 구태여 이제 이런 것들을 안 쓰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0점 처리하는 이제 외부 항목으로 보면은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해서 이제 그 교내 수상 실적을 쓰는 거, 예, 이런 부분들은 예, 그냥 무조건 예, 0점 처리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공인어 학성적 있죠. 뭐 영어였던 뭐 토익이라든지 토플, 탭스, 뭐 HSK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예, 이런 것들은 그 교회 수상 실적은 예, 0점 처리를 하니까 예, 꼭 기재를 하시면은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좀 내용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소개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기가 이제 그동안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느꼈고,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이제 성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대학 가서도 충분히 그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 가능하다라는 본인의 어떤 그런 그 뚜렷한 의지와 열정을 써서 그 자기소개서를 이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이제 좀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쓰고 어떤 뭐 서류를 다 정리를 한 다음에 1단계에서 이제 서류평가에서는 뭐 학교생활 기록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2단계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근데 이제 2단계로 넘어왔을 때 보면은 또 1단계 성적과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 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대학별 고사인 그 뭐 면접, 그러니까 대학별 고사라고 하는 거는 꼭 면접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논술이라든지 뭐 실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그냥 대학별 고사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아마 저번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면접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보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면접을 할 때 그 면접 준비 이제 매뉴얼이라고 있는데 우선 먼저 면접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내년에 이제 그 1단계에서는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는지 안 보는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년도 마찬가지죠. 그럼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3학년도 이제 대학 입학 전형 이제 시행 계획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대학마다 이제 매년 이제 그 입시가 끝나면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 예,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 핵심 사례를 추출해서 좀 질문지를 좀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에서 쓴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대학도 있다라고 하면 그 자기소개서에 대한 항목별 핵심 사례 질문지도 좀 작성을 해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 모의 면접을 통해서 실전을 대비하는 게 예, 좋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접을 실시하는 이제 뭐 목적과 특징이 있는데, 대학은 이제 면접을 통해서 뭐 교과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교과 내용만으로 알 수 없는 지원자의 인성과 잠재 능력을 평가. 그런데 이제 면접은 어떤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매력적인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조금 많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수시 원서는 모두 끝났지만 그 많은 학생들이 뭐 수능을 전후로 해서 면접을 보러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갔다라고 하면 그 면접 대기실부터 이제 그거를 뭐 순서를 좀 보게 되면 뭐 가장 뭐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조건 이제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간다라고 하면 뭐 10시다. 그러면 무조건 30분 전에는 그 면접 대기실에 입실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자 본인의 어떤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면접 대기실로 입실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지정 좌석제를 준다든지 어느 앉으라고 이제 거기 이제 그 행사 요원들이 이제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수험표에 해당되는 자리를 확인하고 착석. 근데 주로 이제 그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그 지금 그 전에 이제 원서 접수했던 수험번호가 아니라 그 다른 이제 그 가번호를 그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시에 맞게끔 이제 자리를 앉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 요원이 이제 어떤 그 수험표라든지 신분증을 통해서 지원자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소지품 및 핸드폰을 이제 제출을 해서 한쪽에다가 이제 모아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면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주의해라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 안내를 잘 받고 잘 숙지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면접을 이제 진행하는 게 좋죠. 그러고 나서 그 면접이 이제 그 차례가 될 때까지 대기실에서 조용히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학생을 이제 호출을 하면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그 어떤 뭐 본인의 인적사항, 그러니까 뭐 이름이라든지 수험번호, 그다음에 출신 고등학교, 뭐 아니면 뭐 부모의 어떤 신상 정보를 절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수험번호도 가번호로 다 바꿔서 주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본인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원자의 어떤 유의사항을 얘기해 주는 걸 잘 숙지를 한 다음에 실수하지 않는 게 제일 좀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뭐 상황이나 과정, 활동, 뭐 이제 결과를 봤을 때, 뭐 그 당시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 과거에 발생했던 특정 상황의 맥락을 다각도로 설명할 줄 알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뭐 수행했던 과제가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수행했던 역할과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거는 가급적이면 좀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 물어봤다고 해서 예, 저는 그냥 뭐 그렇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제 역할은 뭐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런 그 활동을 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그거를 이제 그 듣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면접장에 가면은 그 면접 그 점수를 이제 매기시는 분들이 뭐 2명이나 이제 3명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어떤 대학에 따라서는 뭐 그 대학 교수 2명과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 뭐 한 분이 이제 대동해서 뭐 3명이 이제 치르는 대학들도 있고, 그 다음에 2명의 면접관이 치르는 대학들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뭐 대학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좀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하면 그 대학교 그 입학처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뭐 어떤 뭐 면접 내용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것들은 알려주지는 않지만, 뭐 비대면 면접이라든지 대면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뭐 감독관이 어떻게 들어오신다든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알려주니까 그거를 또 참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지원자의 역량을 재확인. 그러니까 먼저 1단계에서 그 학생의 뭐 생활기록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먼저 그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그거를 좀 재확인하는 것이 이제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면접은 서류 면접하고 재심문 면접으로 이제 나눕니다. 그러니까 서류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미 이제 그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떤 거를 했지만은 그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부분을 묻는 것으로써 이제 지원자의 역량을 이제 다시 확인하는 게 서류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은 또 면접을 보러 간다라고 하면 그 본인이 제출한 그 어떤 생활기록부라든지 자기소개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과연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볼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예시 질문도 작성을 해서 미리 좀 연습을 하고 가는 게 상당히 조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답변 시간이 그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10분 내외로 이제 면접들을 보다 보니까 뭐 입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앉아야 되고 또 약간 좀 긴장 풀어주는 이야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제 뭐 그 문제의 어떤 그런 질문들은 많지만 그거를 무조건 그 뭐 몇 시까지 되는 걸 물어보는 건 아니죠. 그 중에서 뭐 큰 거를 한 3개나 4개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그 하나씩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10분 내에 많은 이야기나 어떤 뭐 많은 것을 이제 좀 질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내용들도 그 조리 있게 얘기하는 것이 그 서류 면접에서는 좀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미리 모의 면접을 해본 다음에 가는 것이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뭐 그 동대문구청 여기 이제 그 진로센터에서도 이제 이런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아마 많은 학생들이 좀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심문 면접은 그 고교 교과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종합적인 이제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전에 출제된 공통 문제에 대한 답변을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어떤 그 A4 용지나 이제 그런 부분에다가 내용들을 이제 하나 써서 보내주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거기서 그 어떤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답변을 준비해 갖고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서 면접관 앞에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질문에 대한 것들을 이제 뭐 응답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재심은 면접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류 면접보다는 재심은 면접이 조금 이제 학생들에게는 좀 많이 좀 까다롭고 좀 어려움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은 그 상위권 대학들이 거의 면접이 좀 재심은 면접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접에 이제 했을 때 면접의 경향, 그러니까 수시에 이제 그 면접 경향을 보면은 학생부 자소서 등 서류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그 면접과 인성 면접,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재심은 기반 구술 면접, 그리고 구술 심층 면접 고사의 질문은 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답변을 좀 요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면접고사, 면접시간, 면접 가집수가 줄어들어서 그리고 또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요즘에 그 수시 대인 면접의 경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재심은 기반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서류 기반 면접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좀 참고를 다시 한번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인 면접은 이제 무엇을 평가할 거냐. 그래서 뭐 인성에 대한 걸 물어본다 그러면 어떤 그 학생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사회성, 그 다음에 뭐 자아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고력 중에 뭐 논리력, 비판력, 창의력, 뭐 이해력, 표현력,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예절과 말씨,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어떤 임하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앉아 있는 태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는 이제 어떤 그런 그 예의 발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좀 면접에서 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어떤 인재상이라든지 전공 영역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저 준비를 해갖고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면접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결론부터 먼저 말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뭐 두 갈씩으로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시를 하면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풀어나가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 이제 뭐 요즘에는 너무 이제 그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이제 뭐 어떤 카페나 이제 뭐 블로그가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매년 그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제 그 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좀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대학별 기출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근거 있는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저히 그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모의 면접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실전과 똑같이 그 뭐 완벽한 그런 상황은 재현을 못 하더라도 뭐 어떤 그런 뭐 대면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비대면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줌이나 이제 뭐 어떤 뭐 휴대폰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실전과 같이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독서와 교과 공부를 이제 좀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는 이제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답변할 때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질문한 의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전 또 동문서답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결론부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간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어떤 큰 이제 그 주제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더라도 결국은 이제 또 학생이 얘기한 부분에서 또 다른 것들을 좀 캐치해가지고 그걸 갖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그 추가 질문을 좀 의식을 하면서 이제 면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얼핏 아는 것은 모르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확실하게 대답하는 게 오히려 더 그 솔직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
그 다음에 그 수능적으로 이제 적인 태도는 이제 버리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매년 이제 그 면접을 봤던 그 선배들이 이제 충고하는 이제 면접 가이드를 보면요.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주장은 일관되게 이제 해라. 그리고 또 내가 하려고 하는 학과에 대해서 상식이 좀 풍부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뭐 대학에서 만약에 우리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냐, 아니면 이제 우리 학교의 어떤 뭐 그 국문과의 특성은 뭐냐, 이제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전혀 이제 얘기를 못 하면은 아무래도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얻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평소에 어떤 시사 상식에 대해서도 약간 좀 눈여겨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답은 상세하고 명확하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뭐 단답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해서 어떤 자신의 논리를 펼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신과 포부를 당당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뭐 질문이나 이제 그런 내용들을 했을 때 잘 못 들었거나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랬을 때는 뭐 모를 때는 어떤 질문의 의도를 다시 한번 되물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결하고 조리 있게. 그 다음에 면접관이 원하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또박또박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얘기해 주는 게 더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진짜 그 머릿속에 하얘질 정도로 약간 좀 본인도 모르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순간의 어떤 그런 순발력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당황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약간 좀 씹히거나 아니면 좀 너무 또 말이 빠르거나 이제 그리고 또 뭐 눈빛이 흐려지거나 어떤 그런 몸 동작이 좀 많이 좀 이렇게 흔들린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떨어지는 이제 지름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한 것이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 면접의 예시를 보면은 인성과 가치관에는 주로 이제 뭐 자신의 성장과 이런 환경이 뭐 자신의 미친 영향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봐라. 뭐 좌우명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성과 가치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이제 예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업 능력 및 이제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뭐 지원 학과에 대해서 뭐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그 다음에 뭐 학과와 관련된 자신의 잠재 능력은 뭐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물어보는 것이 이제 좀 예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원 동기라든지 목표 의식을 이제 물어보는 경우에는 제일 뭐 흔하게 물어보는 것은 이제 뭐 우리 대학교,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뭐 얘기해봐라. 이제 제일 이제 흔한 질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전공학과에 학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장래 목표와 그를 위한 계획을 말해봐라. 뭐 어떤 10년 후에 자기 모습은 뭐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좀 물어본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크게 하나 물어보고 거기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또 툭툭툭툭 이제 튀어나온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에 대한 것은 이제 뭐 이제 생기부라든지 자기소개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분명히 뭐 임원으로서 일하면서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지, 뭐 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부족했던 점은 무엇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그 면접에 대한 예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및 언어 구사력 같은 경우도 뭐 주위 친구들은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아니면 이제 뭐 자신의 성격과 그 어떤 그런 장단점을 말해보고, 아니면 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해온 노력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면접 기준의 어떤 방법들을 보면은 그 약간 좀 대학마다 조금씩 좀 차이는 좀 보이기는 하는데요. 뭐 가천대 같은 경우는 뭐 인성이라든지 성장 가능성, 기초학업 능력 등의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명지대 같은 경우는 뭐 성실성, 뭐 공동체 의식, 기초학업 능력, 전공 잠재 역량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이제 면접 기준을 갖고 이제 면접을 하니까 그 대학마다의 그 면접 기준이 조금씩은 이제 좀 차이가 있었으니까 어떤 쪽에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춰서 그 어떤 그런 면접 기준을 삼는지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는 것들도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 그랬죠? 예, 그 대학교 모집 요강에 다 나오니까 그런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좀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접 후기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어떤 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사이트나 이제 이런 데 가면요. 이렇게 좀 면접 후기가 올려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그 21학년도 이제 면접 후기를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뭐 가천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아이고, 불합격이 됐다네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간호학과를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 학종에서 발안개비 원 전형을 지원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쓴 게 면접 시간은 약 5분에서 7분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면접위원은 3명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학생 혼자 들어갔다. 예, 그리고 이제 면접 절차는 그 서류를 확인하는 면접이었다. 근데 이제 보니까는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하니까 뭐 인해서 각 자리마다 불투명 칸막이를 설치해서 대기실에서는 뭐 테이블당 사회적 거리를 두고 시행을 했다. 이제 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했던 내용들을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섞어서 뭐 1분 이내로 짧게 말해 주세요. 그러면 못해도 진짜 한 40초 정도까지는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제 지원 동기라든지, 저는 어떤 학생이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끔 이제 뭐 삼투학과 뭐 능동수성의 차이가 있다면 뭔가 이제 이런 그 어떤 학업에 대한 것들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원자가 생각하기에 사회적 소수자는 뭐 누구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것들도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고. 근데 이제 좀 보면은 이 학생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서 보면요, 뭐 이 책에서는 뭐 동정맥류가 뭐 중요한데 동정맥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모르시면 혹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차이는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불합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꼼꼼하게,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그 미리미리 사전에 숙지를 해서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이제 건국대학인데, 충원으로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기전자공학부고, 그 다음에 이 학생도 학종인데 자기 추천 전형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면접 시간은 이제 10분 내로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인원은 뭐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이제 3명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2분이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학생은 이제 혼자,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면접과 학생은 이제 1대 다, 그러니까 다대 1이죠. 그러니까 면접 위원수는 2명에서 3명 이제 이렇게 그 인원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학생 1명당씩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절차는 뭐 대기실에서 면접 순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면접실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면접 대기실에서 보안이 매우 철저해서, 그리고 또 자료 같은 것도 열람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면접관이 좀 딱딱하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무조건 다 그 면접을 보러 간다 그래서 면접관 분들이 다 딱딱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면접을 보면서 학생들이 항상 긴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서류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면접은 막상 대면이 됐던 비대면이 됐던 만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은 충분히 연습을 했다라고 해도 막상 면접장에 가게 되면 제일 많이 이제 긴장이 되죠. 그래서 그 대학마다도 이제 뭐 면접관님들이 그렇게 딱딱한 분은 아니고요. 막상 이제 또 들어가면 무조건 자, 이제부터 이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자마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먼저 이제 좀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늘 뭐 날씨 어떤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우리 학교의 첫인상이 어때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약간 좀 긴장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어느 정도 좀 긴장이 조금 이제 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좀 느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본인이 원체 또 긴장이 되다 보고, 그 다음에 또 면접관이 그냥, 얘기를 좀 퉁명스럽게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다. 이제 아마 그렇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그런 학업에 대한 뭐, 벡터 배우셨죠? 분명히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벡터 배웠죠? 그 벡터의 뭐, 외적이 뭐예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학생이 이제 겁먹고 이제 너무 이제 좀 딱딱하게 물어보는 거 아닌가.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를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꼬리를 무는 질문, 이제 학생이 대답을 했으면 그럼 벡터의 내적이 어디에 쓰이나요? 또 쭉쭉 얘기를 했겠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외적은 어디에 쓰이나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한 질문을 갖고 두 개, 세 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신이 생각했을 때, 뭐 합격, 불합격되는 이유가 뭐냐? 면접의 비중이 이제 40%다. 근데 이제 네 번째 질문에서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고 잘 대답을 못해서 예비 9번을 받은 것 같다. 근데 그나마도 이제 좀 예비 9번을 받았어도 다행히 이제 충원 합격을 했으니까 그나마 조금 나은 거죠. 그러면서 블라인드 면접 때문에 뭐 특목과 일반고를 구별하기 위해 4번과 같은 질문을 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공공대 면접에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은 그 후배들이라면은 생기부에 있는 뭐 영어 관련 대회 뭐 대본 등을 3, 4회 정도 뭐 외우는 것도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학생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느꼈던 그 감상이나 그 후배들에게 좀 조언하고 싶은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하면서 그 면접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우선은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는 상당히 이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경희대학교에 이제 최초에 이제 합격된 학생의 뭐 질문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금 그 써놓은 거니까 이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그 교과라든지 어떤 그런 전문 용어에 대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미리 조금 많이 좀 찾아보고 준비하고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화여자 대학교에 지원한 학생의 이제 그런 그 면접 대한 내용. 그렇다고 뭐 이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면접 질문이 무조건 100%다 올 곳이 다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생각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한 거니까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뭐 간단하게 뭐 학종 면접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면접 방식은 보면은 이제 평가는 전공 적합성이 이제 300점, 인성이 200점,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500점. 그러니까 결국은 그 건대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이 어떤 거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인 발전 가능성을 상당히 조금 높게 본다.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자소서에 이어서 면접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건요. 너무 이제 그 쫄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긴장하고 이제 쫀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좀 얘기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잘 안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도 제대로 못 하고 막상 이제 나오게 되면은 에이 망쳤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약간 좀 긴장을 풀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많은 연습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자기소개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내일 모레 이제 목요일에 쉬시되는 이제 마지막 회차는 모든 것들을 좀 한번 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과연 이제 대학을 갈 때 뭐 성적이라든지 어떤 뭐 대학에서 이제 좀 요구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좀 종합적인 것을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